안녕하세요. LS증권 글로벌 상품영업팀 이혜민입니다. 오늘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번 컨텐츠는 글로벌 주요 리포트를 AI가 요약을 하고 그 뒤에 거래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테이바 사람들의 강승희 대표님 모셔서 리포트의 해석과 의견을 더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강승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첫 컨텐츠로 잡은 건 바로 금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익숙하실 텐데요. CME 그룹의 에릭 롤란드가 4월 초에 작성한 리포트인데요. 이게 영상으로 된 리포트라서 먼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What's been driving gold's recent rally to record highs, and what could potentially derail that uptrend? Here are three factors that have been driving the yellow metal to record highs. First, expectations of Fed rate cuts. As of early April, Fed funds futures priced a significant probability of further Fed rate cuts later in 2025. Lower rates typically make holding fiat currencies like the US dollar less attractive relative to hard assets like gold. If the Fed cuts as much or more than expected, this could fuel gold's rally. However, if the Federal Reserve stays on hold or were to actually hike rates rather than cutting, this could potentially derail gold's upward trend. Second, inflation expectations. U.S. consumers and businesses are worried about the possibility of higher inflation in the U.S. The University of Michigan Consumer Confidence Survey showed that inflation expectations over the next 5 to 10 years have risen to a 33-year high in March. Moreover, the prices paid components of the ISM manufacturing and services business surveys show that American companies are facing increasing cost pressures. Higher cost pressures plus the possibility of lower central bank rates could fuel inflation expectations further. And when people expect higher inflation, they often look to real assets like gold for protection. And they're not alone, which brings us to the third reason, central bank buying. The world's central banks have been increasing their holdings of gold ever since 2008. This tells us two things. First, that central banks see gold as a currency and not a commodity. And secondly, that central banks would prefer to hold gold rather than fiat currencies like the dollar or the euro amid rising geopolitical and trade uncertainty. 에릭 롤란드의 리포트에 따르자면 금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요인부터 대표님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연준의 기대 금리 인하 부분이 지금 시장에 얼마나 반영이 돼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 그 되어 연내 있다. 시장에서는 4번, 그 다음에 페드는 2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페드 퓨처스에서는 이미 4번이라고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침체가 올 거다. 금리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침체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뭐라 그랬나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내용을 전달을 해줬네요.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쵸.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침체가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ISM 제조업 지수나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 서비스업 지수 이런 것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있어서 금리 올라간다. 두 번째 요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요인은 뭐라 그랬나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확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금을 매입해 오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앙은행이 계속 진짜로 사고 있나? 이건 저도 체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22년도에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네.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가진 달러를 동결해 버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이 금을 막 사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중앙은행들은 잘 모르겠고, 중국이 실제로 금 사는 중앙은행 중에 제일 많이 사는 은행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값이 그때 막 오르다가 한 1년 사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안 샀어요.
그러다가 작년 24년도 12월부터 다시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세 전쟁이나 트럼프가 된 다음부터 다시 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트럼프 전에는 그냥 안 사다가 전쟁 난 다음에 러시아가 딱 막으니까 러시아가 가진 달러 자산을 막으니까 이거 달러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겠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네, 네. 미국이 적대국이니까 네. 그래서 그럼 달러 말고 뭐 사야 되지? 나 수출 계속 많이 해서 달러 계속 들어오는데 이 달러를 뭘 바꿔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커런시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그냥 저거 막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너무 이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달러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살 게 있는 날 찾는데 금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을 사다가 이제 안 사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되고 났더니 우리 다시 전쟁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이제 트럼프랑. 그러니까 다시 24년도 말부터 다시 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앙은행의 매입인데 2008년도면은 너무 과거죠. 너무 네. 과거잖아요. 네. 그때 이후에 아마 터지고 나서 2008년에서 이때도 아마 2008년에서 한 2010년 초기 정도엔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안정기로 들고 주가 올라가고 금리도 좋고 다 좋은데 금을 굳이 사야 굳이 되나? 네. 안 샀을 것 같아요. 네.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2008년부터 꾸준히 샀다는 말보다는 그냥 22년도부터 최근에 이제 달러 위기라는 얘기가 돌면서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러시아 막은 것 때문에 이제 매입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부분도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드 데이터다, 소프트 데이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데이터들, 여기서 얘기했던 ISM 제조업 지수,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은 다 서베이 지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부분은 서베이 지표들을 만든 소프트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하드 데이터는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페드는 나는 금리 인하 안 하겠다 이러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페드는 2번 금리 인하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은 아니야 침체 와서 4번 할 거야 너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 얘기는 침체죠. 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죠.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둘이 같이 겹쳐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됐을 때 가장 유리한 에셋이 금이래요. 예. 그래서 지금 에릭 롤란드가 얘기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두 가지가 일어날 수도 있고 네. 이런 상황이 침체를 반영한 거니까 금리는. 그래서 금리만을 보지 말고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은 침체다. 그러면 침체가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다. 이랬을 때 가장 좋은 자산이 금. 금이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금을 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포인트는 나는 자산 배분으로 그냥 롱텀으로 가져가는 사람이야. 한쪽은 또 트레이딩이야, 난. 그럼 지금 모멘텀 붙었으니까 지금 빨리 해서 돈을 벌 거야. 이런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산 배분하는 형태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내 자산 전체 중에 뭐 5%든 10%든 내가 금을 넣어놨었다. 라고 했는데 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비중이 훨씬 더 많아졌겠죠. 거기다 이제 주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특히 미국 주식 많이 내려갔으니까 금 비중은 더 커졌겠죠. 네. 그러면은 그 비중을 다시 조절하는 형태로 금을 좀 팔고 뭐 그다음에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실 분들이라면 그냥 홀드 하면서 조정을 조금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많이 올랐던 많이 내렸던 신경 안 쓰는 거죠. 네. 예. 그에 반해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트레이딩은 솔직히 뭐 내가 지금 사가지고 1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네. 네, 뭐 지금 사가지고 뭐 뛰케야 3일? 단기 5일? 전략으로. 단기 전략으로만 하시는 거가 이제 선물 트레이딩인 거잖아요. 뭐 금을 내가 진짜 뭐 ETF나 이런 거 사서 넣는 거는 장기 투자인 거고 그냥 트레이딩 개념은 선물로 이제 올라갈 것 같은 거 사는 거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롤란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매수해도 되냐? 3,500인데 신고가인데 그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많이 올랐고 여기 안에는 ETF나 이런 이제 투자 수요도 많이 묶여져 있고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유럽에서 금 선물 때문에 미국으로 금이 수입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GDP에서 금을 뺀 GDP를 발표할 수준이 됐잖아요. 지금 미국 GDP 발표할 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너무 핫하다. 그래서 지금 단기 트레이딩으로 본다면 3,400, 3,300 이런 레벨에서 매수하기는 저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내려가면 살 수요들은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슈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까지는 일단은 매수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에리 로란드 얘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대신에 이제 뭐 주식도 올라가고 좋아질 거야, 경기도 좋아질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금 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값도 더 내려갈 것 같아요. 뭐 2,800, 2,700 뭐 한 그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지만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롱 쪽으로 봐야 되고, 롱인데 지금 3,500, 뭐 3,400 이런 레벨은 너무 비싸고, 비싸다기 뭐 비싼지 싼지 우리가 모르죠. 근데 어쨌든 레벨상으로 봤을 때 파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3,000 정도 레벨 근처에 가면은 그간에 못 산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또 박스 정도로 그리고 한 3,000, 3,100하고 3,000 사이 정도 매수했다가 좀 올라오면 또 팔고, 약간 트레이딩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격 좀 조정을 받게 되면은 매수 의견을 좀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네, 바이온 딥은 괜찮은데 셀을 하기에는 별로다. 왜냐하면 추세가 상승 추세니까. 네.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소개해주신 강세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해주신 금 상품은 저희 회사에서도 거래가 가능한데요. CME 그룹에 그 3가지 금 선물을 저희가 지금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 선물, 마이크로 선물, 그다음에 원운스 골드 선물까지 있으니까 투자하실 분들은 이 상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제일 거래가 제일 잘 되는 금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골드가 그 일반 골드가 거래가 가장 많이 있던 상품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증거금도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마이크로 골드가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온스금은 뭐예요? 온스금은 이제 CME의 트렌드가 작은 사이즈 상품을 만드는 그런 트렌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 상품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의, 더 작은 금? 작은 단위의 상품을 더 출시를 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온스 골드라 그래가지고 온스 골드 그 선물은 뭐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 금을 처음 거래하시기에 이제 부담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원온스 골드 상품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다른 리포트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